편입 포기하겠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그런 학생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여러분 잘못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6년 동안 학생들에게 컨설팅을 진행했던 이 규르르 편입에서 왜 수많은 학생들이 이 편입을 포기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가감없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25년 편입을 준비한 학생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꼭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양대 편입생 이모트 코치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편입 영어의 핵심은 어휘, 문법, 독해 논리, 이 4가지 파트의 공부 방법을 올바르게 숙지하고 각각의 파트에서 다루는 문제 유형의 특징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합니다. 우선 어휘부터 한번 볼게요. 편입 영어 단어 외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존재 자체로 버거워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편입 영어 단어를 외우게 되면은 진짜 외계어 같은 단어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솔직히 이런 단어들을 보게 되면은 뭐 어근, 어미 이런 게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답답할 때가 정말 많죠. 우리는 이 단어를 공부하는 데 앞서서 기본적인 이 마음가짐부터 바꿔야 합니다. 어휘는 이해가 아니라 암기다. 제가 학생들한테 정말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야지 잘 외워지지 않거나 혹은 쉽게 까먹었을 때 우리가 심적으로 이 거부감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외우기 어렵다는 게 당연하듯이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영어 단어를 어떻게 외우면 좋냐? 이거는 저희 규르르 편입의 지난 영상에서도 다뤘지만 짧게 요약하자면 첫 번째로 짧은 시간 단위로 자주 외울 것, 두 번째로는 시간을 재고 꼭 테스트를 볼 것, 마지막으로는 이 편입 시험이 끝날 때까지 계속 두고 볼 기본 단어장에 단권화를 시킬 것. 편입을 시작하면은 이 영어 단어를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까지도 외우게 되는데 이걸 스트레이트로 쭉 외우게 되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한번 외울 때 한두 시간씩 한 3번에 걸쳐서 끊어서 외우길 바랍니다. 그리고 단어 테스트를 안 본다? 이거는 본인이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한 이 단권화의 핵심은 내가 편입시험을 공부하면서 마주친 어려운 단어를 복화 바이블 같은 기본 단어장에 몰아줘서 이거 한 권으로 끝장을 보는 겁니다. 뭐 A4 용지에 적든 단어 노트를 만들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한 권으로 진짜 끝내는 거죠. 문법은 처음에 이론 강의를 쭉 듣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강의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보통 이 이론 수업을 들으면서 노트를 한번 만들게 되는데 이 노트 정리하면은 기분이 되게 좋잖아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한 것 같고. 그런데 이런 노트를 만드는 것 자체가 학생들에게 공부 방향을 제대로 설정해주지 못합니다.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결국은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문제를 많이 풀어야겠죠. 이론 강의를 끝나고 나면은 이 노트에 집착하기보다는 문제를 많이 풀어야 하는 겁니다. 노트를 보면서 개념을 계속 암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전 문제들을 끊임없이 풀어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풀면서 이 개념을 까먹지 않고 내 걸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강조하고 싶은 건 결국 문법의 비중은 상위권 학교로 갈수록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문법의 감을 유지하는 정도로만 시간 투자를 하고 그리고 논리 독해에 압도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논리 독해 다 읽고서 푸는 걸까요? 말도 안 되는 수준과 길이를 갖고 있는 이 지문을 다 읽고서 푼다는 거는 틀린 생각입니다.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읽고 정해진 풀이에 맞춰서 답을 찍어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누가 알려주죠? 바로 학원 강사님들이 알려주시죠.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학원 강사님들이 알려주시는 내용을 그대로 흡수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이런 연습을 잘 할까요? 대부분이 제대로 안 합니다. 이 강사님의 문제풀이를 그대로 적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매번 정신없이 문제를 풀게 되고 점수도 들쭉날쭉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문제를 틀렸을 때 답을 맞추고 해설을 보게 되면은 이거 나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은데? 하고 생각은 하지만 그건 맞출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이전에 들었던 풀이였기 때문입니다. 익숙했던 풀이가 내 거인 줄 알고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강사님의 문제풀이 스킬을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틀린 문제를 풀 때도 답의 근거를 찾는 연습을 철저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두 달 강사님의 문제풀이를 그대로 적용하기 위해서 연습을 해봤는데 만약에 잘 안 된다? 그럼 그 강사님은 학생분한테 맞는 강사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강의를 갈아타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점수가 안 나온다는 이유로 이 수업 저 수업 철새 마냥 갈아탄 학생들이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편입수학을 그만두는 학생들의 공통적인 이유를 찾아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영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흔히 학원에서는 학생들이 하반기에는 수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거기 때문에 영어는 지금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수학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제가 대표적으로 학생들이 어떠한 식으로 이 편입수학을 포기하게 되는지 말씀드릴 텐데 지루하시면 넘어가셔도 됩니다. 근데 실수하고 싶지 않다? 그럼 한번 들어보세요. 편입수학을 준비했던 절반 정도가 수학을 포기한 이과생 혹은 문과 출신 학생들입니다. 이런 학생들을 흔히 노베이스라고 이야기하는데 1월에 공부를 시작해도 영어가 중요하다니까 미적분에 제대로 된 시간을 투자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어쩌다 보니 미적분 진도가 끝나고 선형대수를 배우게 되는 거죠. 미적분의 복습량은 쌓여있고 새로운 개념의 선형대수를 배우게 되는데 아직 상반기니까 학원에서는 영어가 중요하다고 하고 학생들은 혼란에 빠져서 이 상반기 기간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상반기가 끝날 때쯤에 다변수나 공수를 배우게 되는데 여기서 점수가 안 나오니까 이 편입수학을 포기
포기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미적분이 안 돼 있기 때문인 거죠. 다변수와 공업수학의 기초는 미적분입니다. 다변수는 이 미적분에서 차원이 확장된 과목이고, 공업수학 또한 이 미적분 공식에서 응용된 공식을 다루게 되는데, 상반기에 미적분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럼 영어는 잘하게 되냐? 이것도 여름쯤 되면은 실제 편입시험처럼 학원 모의고사가 출제가 되는데, 논리와 독해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점수가 당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인문계한테도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 이야기한 수포자 이과생들, 그리고 문과 출신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영어까지 점수가 안 나오게 되니까 그냥 나는 안 되는구나 하고 이 편입수학 그리고 편입시험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단 하나예요. 제발 수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이과생들은 수학이 대학을 합격시켜주기 때문에 수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지 수학만으로도 갈 수 있는 대학에 갈 수 있고, 여기에 영어를 더해서 갈 수 있는 대학의 간판을 높여주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게 이게 학생들한테만 탓할 게 아닌 게,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학원에서는 이 영어를 지나치게 너무 많이 강조합니다. 이유를 생각해보면 당연히 하반기로 갈수록 수학에 집중하면서 영어를 그냥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미리 상반기에 묶어놓는 건데, 이게 정말 학생들을 위한 방향인가 생각을 해보면 진짜 한숨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수학 점수가 6에서 70점까지 나올 때까지 이 수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기본적인 문제 유형은 다 풀어낼 줄 알고, 그 다음에 수학적인 감이 어느 정도 올라올 때까지는 수학에 집중하시고 그 이후에 영어에 시간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25년 편입 준비하는 학생들은 꼭 당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의고사를 진짜 많이 봐야 합니다. 입이 아프도록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20점에서 지금의 한양대까지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모의고사를 정말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점수가 잘 안 나오는 학생들은 편입시험이든 혹은 수능이든 어떤 다른 시험이든 모의고사를 푸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 무서우니까. 못하는 거를 들키고 싶지 않으니까요. 근데 정말 필요한 과정이고, 이 두려움을 반드시 극복을 해야 합니다. 저도 점수가 정말 안 나왔지만 모의고사만큼은 매주 시험을 봤어요. 아니, 똑같은 모의고사도 2번씩 풀어본 적도 있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파트가 부족한지, 그리고 혹시 시험 보는 연습이 덜 돼서 내가 이 시험을 못 본 건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야지 부족한 점을 채우면서 내가 갈 수 있는 점수의 단계가 한 단계씩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점수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없어요. 50점에서 60점, 60점에서 70점, 이 단계별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자기 수준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겠죠. 이 영상을 24년도 시험을 앞둔 학생들이 볼지 혹은 25년도 편입을 대비하는 학생들이 볼지 모르겠지만, 매년 좋은 성적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이 돈과 시간을 허비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보고만 있는 입장에서는 정말 안타깝죠. 혹시 본인 상황에 맞는 공부 방향과 그리고 과목별 공부법을 제대로 알고 싶은 학생들이 있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교류리 편입의 이모트 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